송은재TV 시작합니다. 검찰이 죽을 힘을 다해서 도둑놈을 잡으면 뭘 하나? 검찰이 잡아오면 사법부에서 풀어주고, 검찰이 또 잡아오면 사법부에서 풀어주고, 이런 일들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송영길의 돈봉투 게이트, 이것과 관련해서 핵심 인물인 강래구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또 정진상 대장동 게이트의 핵심 인물입니다. 이재명의 최측근 정진상에 대해서도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최근 재판부에서 이런 판결이 잇따르자 국민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한동훈 장관의 말처럼 검찰은 일단 도둑놈을 잘 잡는 것이 검찰의 기본 업무입니다. 그래서 검찰이 우리나라를 망치는 이런 부정부패에 대해서 검찰이 잡아오면 김명수 사법부에서 풀어주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김명수 사법부의 사법농단, 김명수 사법부가 미쳐서 돌아가고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걸 어떻게 견제해야 하느냐, 이게 정말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고 하는 게 고민 중의 고민입니다. 이번에 강래구를 구속영장을 기각한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소속입니다. 이 김명수가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해서 여러 군데 요직에 자신과 가까운 인물들로 인사를 했다. 김명수 사법부가 오는 9월 끝이 납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이제 이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까지 박탈하려고 대법원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만들자, 현재 대법원에. 그래서 그 길을 통해서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해야 하는 이런 법안을 이미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물론 그 법안이 제정되기는 힘들 겁니다. 민주당이 노리고 있는 것은 오는 9월 김명수 사법부가 끝나고 윤석열 대통령이 새로운 대법원장을 임명하더라도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국회 동의를 해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태도입니다. 오는 11월 헌법재판소장이 또 바뀝니다. 헌법재판소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의를 해주지 않겠다라고 지금 민주당이 선전포고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여론전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김명수 사법부 지금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듭니다. 재판 시간 끌기, 그 다음 거의 대부분 구속영장을 기각을 합니다. 그 내용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또는 방어권을 보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돈이 많고 힘이 센 사람들의 이런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를 하려고 해도 엄청난 많은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대규모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검찰이 얼마만큼 많은 수사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유 없이 석연찮게 이렇게 구속영장을 기각한다든지 보석을 해준다든지 이런 제안해 왔습니다. 그런데 김명수 사법부 들어서 시간 끌기입니다. 조국은 아직도 1심 재판 중입니다. 구속영장도 기각이 됐습니다. 김경수는 3년 6개월 재판을 끌다가 선거법 위반 재판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경남도지사를 거의 임기를 다 마쳤습니다. 송철호는 아예 임기를 마치고 난 뒤 훌쩍 지났는데도 선거법 위반인데도 아직도 1심 재판 중입니다. 모두 판사를 바꾸고 김명수가 판사 인사를 통해서 질질 끌기, 침대 재판이라고 부릅니다. 최근 들어서도 정진상에 대해서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또 강래구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도망갈 우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을 때 우리 형사소송법은 구속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염려가 있을 때, 그런데 이번에 윤재남 부장판사 판결문을 보면 그렇게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랬습니다. 우려가 있는 게 인정이 되는데도 자신 개인적인 생각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한 겁니다. 강래구는 압수수색을 받고 난 다음에 통화 기록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정근에게 돈 10억 원을 준 그 사업가 박모 씨와 통화를 한 그 기록도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이 지금 판사의 고향이 어디냐? 김명수가 우리법 연구회 회장 출신인데 어떤 단체 출신이냐? 판사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도 거의 다 나오고 있는데 제가 사람의 고향이라든지 태생 이런 것 가지고 이 판결을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비상식적인 판결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진상을 지금 보석을 해줘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도 지금 전자기구까지 채워가면서 보석을 꼭 허가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방어권을 이야기합니다. 이 지금 도둑놈의 방어권은 중요하고 이 도둑놈들을 잡아 넣어야 된다라고 하는 다른 5천만 국민의 인권은 중요하지 않는 겁니까? 이 5천만 국민 법적인 상식은 중요하지 않는 겁니까?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이런 판결들이 이어지고 있으니까 김명수 사법부는 정치 판결이다. 이건 아예 대놓고 문재인이 임명을 했으니까 문재인과 지금 민주당 쪽으로 완전히 기운 정치적 판결을 계속해오고 있다. 재판 시간 끌기, 그 다음 구속영장 기각, 이걸 통해서 모든 범죄 비리에 대해서 방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국민의힘 대변인이 윤희석 대변인입니다. 오늘 긴 논평을 냈습니다. 긴 논평을 내서 강래구를 비롯해서 정진상에 대해서 이렇게 보석하고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다. 지금 법조계에서도 도저히 납득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김종민 변호사입니다. 전 광주지검 순천지청장을 지낸 김종민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이쯤 되면 사법농단이다. 사법부를 해체해야 될 수준이다. 이건 완전히 정치 판결이다. 현재의 사법부는 특정 정치 진영의 이익을 대변하고 실현하는 정치적 도구가 됐다라고 했습니다. 이걸 지금 개선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 배심원제를 도입을 하고 판사의 판결을 제한하는 영장심사 같은 경우에도 지방법원에서 영장심사를 하게 되면 그게 문제가 있을 경우에 통제 감독할 수 있도록 영장 항고제를 도입해야 한다. 뭐 이런 것들은 모두 입법이 필요한 겁니다.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되어야 입법을 할 수 있는 이 김명수 사법부가 저질러 온 이런 사법농단,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엄청난 시간이 걸릴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김명수가 사법부 전체의 인사를 통해서 박아놓은 소위 우리법 연구회를 비롯한 이런 단체 출신들, 특정 지역 출신들, 완전히 민주당 중심의 판결을 내리고 있는 이 김명수 사법부를 두고는 도둑놈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검찰이 정말 일을 열심히 해서 도둑놈을 잡으면 뭐합니까? 그때마다 김명수 사법부가 그때마다 풀어주고 있습니다. 김명수 사법부가 미쳐 돌아가고 있다. 김명수 사법부가 법치의 최대 걸림돌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적인 분노입니다. 송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